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도 역시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 많이 추웠죠? 많이 춥네요 오늘. 네, 오늘 진짜 추웠어요. 오늘 또 저 멀리 대구까지 출장 갔다 왔는데. 그래요? 거기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네. 대구도 추웠어요? 대구도 많이 대구는 추웠어요. 많이 따뜻하다고 얘기하는데. 대구가 겨울에 좀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요? 가끔 출장 가보면.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지금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네. 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이 있었습니다. 예.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개정된 그 법조문들을 통틀어서 이제 윤창호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018년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중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네네.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셨어요. 좀 가뜩이나 또 뭐 요새 뭐 연말에 또 술 먹는 일도 많고 한데 그러네요. 지금 이런 시국에 이런 판결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일단 위헌 결정 내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요 위헌 결정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이제 2018년 9월에 이제 윤창호 씨가 이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사망사고랑 상해 사건에 있어서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심지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 그 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이 처벌을 한 거죠. 1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최대 한도로 해도 25년 이상 올라가기 좀 쉽지 않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죠. 안 했잖아요. 뭐 길어야 수년. 이 정도 수준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갔는데 너무 처벌이 약하다. 이제 그런 비난들이 쏟아지면서 법이 이제 개정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국 3년 이상의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3년 이상을 유기징역을 하고 무기징역까지도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또 추가로 됐던 게 이제 도로교통법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에는 이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뭐 2회 이상, 3회 이상 이런 가중 조항이 과거에는 3회 이상만 이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그게 삼진아웃죄라고 삼진아웃죄라고 해서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는데 요 도로교통법도 개정이 되면서 두 번만 해도 2년 이상의 징역을 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하도록 이제 규정을 한 거죠. 음주운전 한번 과거에 했는데 그때 적발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돼서 만약에 음주운전 사고로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중을 해서 좀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인생에서 멀리 그렇죠. 자신의 인생도 어찌 보면 맞습니다. 뭐 5년 10년이 그냥 감옥에서 생활하는 뭐 그런 기간이었다고 하면은 뭐 삶을 제대로 꾸려나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음주운전 이외도 있고요. 음주 측정 거부 이외도 마찬가지로 그 2년 이상의 징역,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하도록 이제 규정을 했었죠. 그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 다 강화를 한 거네요. 근데 그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위헌을 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다 위헌이 된 게 아니고요. 음주운전을 2회 했을 때, 음주 측정 거부도 아니고 음주운전을 2회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음주운전을 2차례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네네. 왜요?
과잉 금지 뭐 이런 거 어, 흔히들 위헌 판결 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과잉 금지 원칙을 사실 아시는 거면 굉장히 헌법 공부가 많이 돼 아니 주소 들은 얘기입니다. 네. 예,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저희가 뭐 여러 이제 최근에 한국사에서 굉장히 뭐 유명한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뭐 대통령 탄핵부터 해서 네. 헌법의 어떤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상식이 높아졌는데 네. 뭐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을 해야지 위헌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6명이 죄송합니다. 6명이 위헌을 해야지 이제 위헌 판결이 나고 네. 5명이 위헌 판단을 하면은 위헌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6명을 넘어서 7명까지 위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 네네. 그 헌법 재판관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뭐 가장 요지는 이겁니다. 음주 측정을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을 때 예. 처음에 이제 가끔 이렇게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벌금이 굉장히 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음주운전을 뭐 20년 전에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경우를 다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2년 이상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2년 이상의 징역,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좀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이 없다. 비례성이 없다. 그럼 예를 들면 20년 전에 음주운전했다 네네. 적발됐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어요. 네네. 그래도 가중처벌을 받는 거였다. 그렇죠. 이 법률상으로는 판사가 재량 없이 2년 이상의 징역과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던 거죠. 그럼 만약에요. 네. 5년 이내, 10년 이내 2번 음주운전 적발 이렇게 네. 했음에도 위헌 판단 안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안 났을 겁니다. 가령 그리고 제정할 때 그런 부분만 신경을 네. 좀 썼더라면. 네. 그런 당시에 이제 2018년에 이제 9월인가요? 윤창호 씨가 이제 사망하시고 12월에 이제 법이 좀 더 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2018년 12월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 당시에 이제 뭐 무기징역까지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뭐 얘기도 있었고 당시에도 사실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음주운전 사건을 뭐 저는 이제 사건을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변호를 하지만 네. 굉장히 뭐 옛날에 있던 음주운전이 있었고 뭐 15년 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그 사이에 뭐 저한테 말하지 않는 다른 음주운전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빈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범죄의 위험성, 재범성이 매우 낮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1년 만에 한 사람과 15년 만에 한 사람은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위 이상만 되면 2년 이상의 징역,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하니까 사실 문제가 좀 있었죠, 당시에도. 참 이제 국민 법감정이라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그렇잖아요. 20년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상습 음주운전자야. 네네. 그렇게 언론이 그냥 규정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있습니다. 그건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에 누구든 뭐 실수든 어쨌든 간에 적발될 수는 있겠으나 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뭐 일종의 이제 범법 행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과잉금지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뭐 봤다는 건데. 근데 저희 지금 청취자 3123님께서요. 음주운전은 딱 한 번 했는데 걸리는 게 아니라 버릇처럼 여러 번 하다 어쩌다 한 번 걸린 겁니다. 시차를 따져 엄벌하지 않고 경하게 처벌한다면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근데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 논리를 가지고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현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좀 알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음주운전을 이제 변호를 많이 해봤지만 되게 저한테 이제 자기 변호인한테도 진실을 말을 안 합니다. 진실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말은 하죠. 그때 말은 하지만 처음에는 저 정말 처음입니다 하지만 정가를 보면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청취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은 음주운전 중에 하나가 걸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반복성이 사실 한 번의 적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사실 그래서 윤창호법에서 2회 이상 가중처벌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그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이제 뭐 윤창호 씨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이제 가족들이 네. 어떤 재산 뭐 생명이 많이 앗아갔잖아요. 예. 그거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이제 2명의 합헌 의견을 내신 분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어떤 사회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적시를 하기도 했죠. 근데 법조계의 시각은 어때요? 이게 국민 법감정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들은 네. 실제로 이제 음주운전은 정말 아무리 과중처벌해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운전 중에 한 번이 걸립니다. 정말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거는 예, 변호하시는 거랑 다른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변호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법정에 가서는 네네. 이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예. 뒤돌아서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실제로 근데 이제 법원에 있는 판사들도 그런 부분을 사실 인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재범이 굉장히 높은 범죄거든요. 맞아요. 상습적으로 늘 반복을 하는 실제 습관이기 통계로도 때문에. 그렇게 확인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근데 이제 변호를 할 때는 의뢰인의 어떤 이익을 충실히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힘든 그렇죠. 직업이죠. 그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그렇죠, 맞습니다. 예. 보장하는 측면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또 그런 부분을 너무 좀 간과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위험 판단을 헌재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네네. 그럼 그 법조문 자체 효력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기존의 가중처벌로 음주운전을 예를 들어서 2회 했다가 적발돼서 네네. 재판을 받는 사람,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네. 처벌은 이미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네.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 안 와요 혹시? 이런 경우 저 어떡합니까? 이거 좀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네네. 이거 좀 없도록 한다던가 좀 억울합니다 이런 연락 같은 거 올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음주운전 이렇게 변호 관련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서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걸 집중적으로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여러 전에 그때 주제로 했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예, 이렇게 그 카메라 몰카 촬영 있잖아요. 예. 그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일이 편하죠. 동종의 어떤 똑같은 의견서를 써가지고 내고 네. 변호인 입장에 되게 편한데 그런 데서 이제 벌써 광고도 엄청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인이 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이게 2번 처벌 받아서 벌금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일인데 남의 일인 것처럼 상담을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네. 진짜. 네. 그리고 가정 문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이제 해준 적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음주운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네. 형벌 조항은 법이 생겼을 때부터 소급해서 다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급해서 상실해요? 네네. 그러면 처벌을 이미 받았다. 그럼 받은 사람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죠. 재심 청구를 해야 돼요. 네, 재심 청구를 해서 벌금이든 징역을 갖든 간에 다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재심을 해서 재심 법원이 받아주면은 1,000만 원 받은 사람이 벌금 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요. 징역 10개월 받은 사람이 4개월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이미 교도소 갔다 온 사람. 갔다 온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을 초과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재심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재심 청구에서 결정 나오면 형사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받은 형보다 좀 더 살았다. 그러면 예. 그것만큼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형집행 면제가 이제 되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2회 가중, 그러니까 2회를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 가기가 쉽진 않아요. 보통 한 4회, 5회, 6회 정도 가야지 이제 감옥을 가고 예. 2회만으로는 감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벌금형 받았다고. 대개는 벌금형입니다. 그럼 벌금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재심 결정을 받으면.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네. 변호사들 배불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재심 청구를 하는 아까부터 변호사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차마 못 물어봤던 거예요. 예, 왜냐면 재심 청구하게 되면 변호사한테 당연히 수임료를 몇백만 원 주게 되잖아요. 예. 근데 1,000만 원을 500만 원 깎는데 변호사 보수가 500이 들면은 어떤 실익이 있는지 잘 물론 자기의 정가상으로는 삭제될 거 아니에요. 예,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삭제는 아니고 뭐 삭제는 1,000에서 아니에요. 500으로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 음주운전 예. 한 것 자체는 이제 한 거는 처벌을 받으니까. 네네. 그래서 많이 문의를 하지만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그러니까 실형을 받은 사람이거나 뭐 집행유예가 굉장히 길게 나온 사람 아니면 그다지 실익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또 있군요. 네네. 그럼 지금 재판 중인 경우에는 네네. 재판 절차가 다 중단되는 거예요? 재판 중인 경우에는 검사가 구형을 할 때 그 예. 이제 이미 이 효력을 상실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구형도 훨씬 더 낮추게 되죠. 네. 현재 일반은 그렇죠. 저 자꾸 헷갈리는 게 네네. 음주운전 했다는 사실 네네. 가중처벌에 관한 부분뿐이지. 그렇죠. 처벌은 되는 거죠. 그렇지. 2회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닌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말씀 좀 여쭤보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딱 네네. 머릿속에 들어오네요. 이 절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네네. 들고. 근데 지금 그 최근 구속됐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영중 씨. 네네. 앞서 그 도로교통법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장영준 씨 또 가중처벌에도 해당이 되죠. 그 사람도 가중처벌에 해당하죠. 그럼 장영준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현준 씨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오늘 오후쯤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는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거는 먼저 절차를 살짝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음주운전을 이미 2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그 조항이 위헌이 되면 제가 형이 많이 깎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이 되면 내가 형이 줄어들 수 있다. 혹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뭐 조항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형사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 아니야 넌 안 돼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할 수도 있고 네. 자기가 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피고인이 말 안 했는데도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판사 직권으로. 판사 직권. 이거 내가 봐도 좀 헌법적으로 문제야. 그러면 뭐 판사가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뭐 기각을 하든 뭐 인용을 하든 직권으로 하든 다 헌법재판소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간 경우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는 판사가 직권으로 한 겁니다. 음. 직권으로 한 거랑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했다가 기각된 게 두 개가 합해서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한 세트로 났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거는 2회 이상 음주운전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고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는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거는 유효한데.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장윤준 씨 같은 경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지금 현재 가중처벌 조항이 2회 이상 음주 측정 거부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럼 그대로 그냥 그거는 그분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중처벌 2년 이상 받을 수 있는 사정권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처벌을 할 수 없다. 네네. 지금 이제 가중처벌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회 네네. 이상은 네네.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네, 돼 있는 거. 그러면은 지금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내린 거니까. 네네. 그러면은 기존의 형량은 많이 이제 지금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뭐 0.03% 이하로는 1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되거든요. 네. 판사가 아무리 때리고 싶어도 1년 이상을 못 하고 근데 대개는 1년 이하면은 4개월, 5개월 뭐 이 정도 주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현저히 이제 형량이 줄어든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청취자 1233님께서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네. 헌법재판관은 음주운전을 단순 경범죄 정도로 인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사고당한 피해자들은 인생과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9909님께서는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도 얘기해 주셨어요. 네네. 국회에서 법 논의할 때 네. 그러면 지금 가중처벌할 때 네. 10년 이내 네. 이런 식으로 가중처벌 조항을 만든다 그러면은 네. 비껴나갈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고. 그 기간도 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의 어떤 그 혈중 알코올 농도, 그러니까 정지 수치인지 예. 취소 수치인지 아마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섬세하게 입법을 하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처음에 완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지를 했고요. 예. 근데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고 두 번째 정지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똑같이 처벌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범죄의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나 네. 어떤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 정도가 이런 거는 좀 조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기본적으로 기간 제한도 있지만 네네네. 그 당시 이제 그 종전에 처벌받은 정도가 뭐 징역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벌금을 받은 건지 뭐 취소 수치인지 뭐 이 정도를 구분해서 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간단치 않네요. 네네. 예를 들면 10년 이내 두 차례 음주운전이지만 첫 네네. 번째 음주운전 할 때 알코올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고 네네. 그 다음에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일 때 더 가중 처벌한다. 네네. 구체적으로 그걸 다 네, 가중 처벌의 정도도 단계별로 좀 나눌 겁니다. 왜냐 이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위헌하게 되면은 다음에 위헌을 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입법을 하지 않을까 제가 예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머리가 아프고. 근데 이제 대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의원 입법보다는 그 정부 부처에서 입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법무부 이제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법무부가 머리가 아프겠네요. 네, 많이 아프죠. 담당자가. 네네. 근데 참 우리가 음주운전 지금 처벌 조항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렸을 때 네. 그런 조항이 가져오는 사실 좀 혼란이나 이런 네네.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뭐 것 때문에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 일종의 뭐 간통죄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네네.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예. 사실 간통죄 위헌 같은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판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헌재 결정에서 되게 역사적인 판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간통죄는 이제 위헌이 되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혼 소송하면서 여와 불륜남을 상대로 해보면 굉장히 좀 손해배상이 뭐 3천만 원 이하를 거의 나오기 때문에 1,500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남의 가정을 다 파탄내도 그렇구나. 5천만 원까지도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간통죄를 왜 폐지했냐라는 또 이제 의문이 또 법조인 사이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군요. 이게 법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좀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사실은 변호사가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 3280님께서요. 변호사님 방송 좋네요. 이름은 아직 못 외우지만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김선욱 변호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법률생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 아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